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바로 한번 뉴스를 볼게요. 이게 지금 오후 5시 31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DSR 5억까지 푼다고 했어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실수요자는 어떻게든 돈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진짜 조금 이제부터 좀 다른 양상이 시작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DSR 5억까지 푼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확실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받을 때 불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완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한번 내용을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실구매자들에게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 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재 2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 연소득의 40% 이내로 묶어둔 규제를 5억 원 초과 대출로 좀 하겠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40% 비율은 묵되 자,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총 대출액이 2억이라고 해봅시다. 2억. 그래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신용대출이든 해서 딱 합해서 2억을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대상이에요. DSR 40%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SR 40%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또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당신의 소득의 연 40%가 대출 원리금이 넘어가면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2억을 넘어가면 다 여기 규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 5억까지는 괜찮겠다. 여긴 괜찮고 5억 넘어간 사람 여기 사람부터 DSR 40%를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2억에서 5억 넘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보게요. 자, 뭐 여기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돈을 왜 떼어먹느냐?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불평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내용을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규제 완화 방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비율을 낮춰서 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자, DSR 40% 규제인데 2021년 7월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진행한 건데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1단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었어요. 40%를 규제를 때리겠다. 근데 만약에 6억 원 초과 주택도 안 샀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아니고 9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 9,999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가 되면 2억 원 초과 넘는 사람들은 다 이 DSR 40% 때릴 거야.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2억 원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뭐 이런 게 등등이 있고 뭐 안 들어가는 대출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기서 번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했던 거 올해 7월 이거 완전 진짜 지옥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초과되는 대출자들은 다 DSR 40%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거 1억 원 안 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작은 빌라를 사든 해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끼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40%를 규제를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더 불리하다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내용을 보면은 자, 총 대출액이 5억 원이 초과되는 사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40년 이상 초창기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인수위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 LTV죠. 요 그냥 LTV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80%라고 하면 집값에 80% 대출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한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LTV는 완화했지만 이 DSR 완화에 대해서 말을 아꼈었어요. 이거는 여당이랑 야당이랑 둘 다 후보가 DSR에 대해서 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미래소득 반영한다는 얘기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를 입장을 거듭 바뀌면서 DSR도 풀릴 당침이다. 얘기예요. 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40% 적용 수준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자, DSR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소득의 40% 이내로 대출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죠.
1억 받는 사람은, 연 1억 받는 사람은 40% 하면은 4천만 원이잖아요. 4천. 그러니까 1년에 내가 4천만 원까지 빚을 갚을 수 있는 4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4천만 원을 빚을 받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4천만 원이나 갚아도 될 만큼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또 연봉이 내가 3천이에요. 3천이면 40%면 1200만 원이죠. 1년에 1200만 원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을 아마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게 쌓인 계층도 주택구입 여력이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 DSR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층 등에 한정해서 그 기한을 40년으로 늘려 이제 방안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대출 없는 직장인, 뭐 신용대출 없다고 합시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값을 구매할 경우를 볼게요. 자, 규제 완화 시에요. 현행과 완화 시가 있는데, 자, 연소득 6천만 원, 연소득 1억이에요. 그 지금 현행은 지금 2억 4천밖에 못 받아요. 얘도 2억 4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얘 둘 다 4억 8천씩 받을 수 있어요. 주담대 금리 3.53에 3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 연소득 6,145만 원은 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어쨌든 완화가 되면 이렇게 조금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DSR을 규제를 완화하는 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비율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자 계산기 치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5억을 한번 받아본다 해볼까요? 5억. 자 5억을 받아본다 해볼게요. 자,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자가 주택담보금리 이자가 글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로 해볼까요, 일단? 그리고 원리금 변동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자, 한 달에 26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반대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268만 원을 받는다? 자, 268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268만 원 대충 잡고 이거 곱하기 12 하면은 자, 3,216만 원이거든요. 그쵸? 이게 한 달에 268만 원 갚으니까 이걸 12를 곱하면 1년에 갚는 원리금인데 아니고 여긴 지금 이자만 들어간 거죠. 아니죠? 원리금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원리금 변동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게 1년에 내가 갚는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소득의 40%가 이게 딱 되려면요. 이거를 자, 나누기 0.4를 하면은 내 연봉이 8천원 넘어야 돼요. 예, 연봉이 8천원 돼야 다시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내 연봉이 8,040이면 여기에 0.4는 40%죠. 이게 내가 1년에 갚는 원리금이죠. 이 3,216만 원은 아까 268만 원 곱하기 12 했더니 나온 1년에 갚는 원리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좋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